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상승 출발을 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 포인트와 하락 포인트를 놓고 보면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됐고요. 장 마감으로 가면서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경제지표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꺾이지 않는 초전도체 관련한 얘기들, 요즘에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관계가 없거나 우리는 관련이 없어요 라고 공시하는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올라간 틈을 타서 또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그 대주주들도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를 팔아라 라고 얘기했었던 모건 스탠리, 모건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애들이 조금 이례적으로요, 삼성전자는 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왜 사라고 했는 것인지, 삼성전자의 어떠한 부분들이 매력적이었던 것인지, 또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또 한번 더 출렁거리려고 하는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잘 올라갔거든요. 다우지수도 뭐 플러스권대 유지했고, 상승 출발했는데 더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괜찮았겠죠. 뭐 경제 지표들이 다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좀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장 후반부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주가가 마지막까지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1% 넘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진정세가 그냥 안 보이겠다고 봐야 되겠죠. 네, 비슷한 크기 또는 그보다 더 많은 형태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반등의 의지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 일단 단순하게 기술주나 성장주를 때리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함인 것인지, 진짜로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 7월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내 대다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파월이 다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잖아요. 7월의 금리 인상은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회의에 참석한 투표권이 없는 위원 중에서 2명은 금리 동결을 지지했고, 일부는 과도한 인상이 가져올 경기 하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단 만장일치가 되었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투표권은 돌고 돌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상황들이긴 한데, 지금 연준 위원 중에서도 소수의 의견들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 반대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당장은 뭔가 대단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상황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전망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7월의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FOMC 의사록 자체가 과연 9월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은 시장에는 영향을 준 건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때 9월 달에도
이번에도 뭐 금리 동결 있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것이다.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그냥 알았어, 니들 맘대로 그냥 0.25 올리든가 말든가 해. 좀 지겹죠? 네, 0.25 니들 알아 맘대로 올려. 그냥 귀찮아. 네, 어차피 그게 끝이라면 아예 그냥 먼저 올리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연준의 입장대로 친다면 9%대에 달하던 물가지표가 3%까지 떨어졌어요. 이 정도 상황인데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2%까지 안 왔어요 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뭐 물가의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9%짜리가 3%까지 떨어졌어. 무려 반토막이 더 난 거잖아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자,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을 조금 둔화시킬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달러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었겠나 판단이 듭니다. 금리 인상 또는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형태잖아요. 이거 이미 2018년도에 재미 한번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이제는 또 들고 있기 시작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 협상이 되고 나서 부채 한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하려고 해요? 이제 그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찍고 있는 거 아니냐, 시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의사록이 너무 좀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조만간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인지, 뭐 시장이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석할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주된 포인트였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국채금리 상승이 위험자산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추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장의 판단이 현재로서는 타당해 보인다. 자, 일단 뭐 이런 거네요. 국채금리 상승은 위험자산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추가 금리는 인상은 없을 것이다. 시장은 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바지에 다가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정점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근처에 왔다.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우리가 뭐 우리나라만의 특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착륙을 시도해요. 비행기 여행을 이렇게 하고 나서 착륙을 시도하면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안전벨트 벌써 풀잖아요. 안전벨트 풀고 그 다음에 짐 내리고 막 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신경 안 쓰죠.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도달하고 나면 늦었다라는 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이거 사야 되겠다, 아니죠.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 포지션들을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제 지금 시장이 보는 그 분석법인 것 같아요. 자, 추가 금리 인상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미 끝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과열 양상으로 좀 가도 되지 않겠나, 기대감을 계속해서 몰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은 일단 이런 참여자들에 대해서 네, 뭔가 이제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한번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흔들어내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쪽으로 쏠리고 몰리고 막 이런 특정한 종목군들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약간 왜곡되는 모습들도 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은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지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네, 시장이 의지에 달려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뭔가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덩어리들, 그런 세력들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 생각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경제지표라든지 상황을 봐서는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돼, 이런 정도까지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네, 뭔가 이건 의심된다.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뭐 경기 망하나요? 우리나라 뭐 이제 경제 망하나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공포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는 네, 조금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야, 의사록 경제 지표는 일단 좋게 나왔으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해줄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저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전도체 광풍이 불고 있다. 최대 주주가 먹튀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옥석가리가 이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겠죠. 네, 지금 이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은요, 사실 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서남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상한가 들어갔나요? 네, 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주주가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사이에 지분 전량을 장내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제기된 기업이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아먹을 정도면은 많이 올랐다. 우리는 그럴 만한 기업이 아닌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미국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한국 법인인 어플라이드. 아무튼 얘가요. 네, 얘하고 특수 관계인인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던 서남의 주식, 네, 10%를 이달 초부터 지난 11일 사이에 전량을 매도했다. 야, 이게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테마를 통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됐다, 라고 한다면, 네, 야, 이 정도면 우리 좀 돈 좀 챙기고 넘어갈까? 뭐 두 번 연속 상한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이거 주식이 지금 보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이란 말이에요. 10,000원짜리 주식인데 225만 주면은 계산해 보세요. 얼마를 갖고 튀었는지. 네. 튀었다라기보다는 그냥 팔아먹었다는 거죠. 이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팔아도 돼요. 네. 수익이 많이 나서는 팔아도 되는데, 자, 이런 게 약간 좀, 네. 찜찜하다라고 보기 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최대 주주가 팔아먹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초전도체라는 어떤 얘기에 막 얽히면서 그렇게 올라갔을 때 최대 주주가 팔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최대 주주가 팔아먹고자 했다라면 초전도체, 지금 괜찮은데? 오케이, 우리도 좀 관계 있다고 말해줘. 그래서 주가 올려놓고 팔아먹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주가 조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네, 이 초전도체 테마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됐고, 최대 주주가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말고도 뭐 팔아먹은 기업들 있죠. 탑 엔지니어링? 요것도 있네. 탑 엔지니어링은 갑자기 좀 떠오른,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던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네, 창업주가 보유 지분 전량을 팔아먹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덕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네, 지금 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변수가 계속 생기기도 하고, 뭐 우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 LS전선 아시아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런 거랑 관계 없어요. 만들고 있지도 않아요. 뭐 이런 얘기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기업들도 있고, 나는 아니야. 우리는 관계 없는 애들이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마가 묻지 마라 올라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거 지금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럴 때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최대 주주들은 일단 매도를 쳐놓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에게 일단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테마주에 사실 솔직히 뭐 개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다 팔 거니까 니들도 사지 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말을 들어먹을 그런 투자자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 본다라면은 이거는 뭐 대주주와 임원들의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시한다. 이게 뭐 제도 개선한다고 해서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경계 모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수를 지금부터 따라 들어간다거나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따라 들어간다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서쯤 변곡점이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 포인트를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한번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아니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뭐 검증 들어간다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주가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보시다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 생각됐을 때는 매도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매수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계속해서 팔아라 이런 얘기로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이죠. IB는 IB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15일 이내에 이 15일 이내 이게 뭔가요 도대체? 15일 이내에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뛰어넘을 확률이 80%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얘네들 진짜 볼 때마다 웃기네. 모건 스탠리 진짜 얘네들 뭐야? 점쟁이들이야? 뭐지? 네, 아무튼 네, 그럴 확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두 기업 모두 HBM 반도체 시장이 개화하는 데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HBM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AI 쪽으로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쪽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요거는 조금 반가운 소식 같기도 합니다만은 자, 근데 이 15일 이내에 수익률이 올라간 이거는 너무 웃기는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야, 모건 스탠리가 뭐 하는 거지? 지금 포스코를 자꾸 팔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삼성전자 사라고 해라. 얘네들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또 이런 쪽으로 또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집이 다 끝났나? 이제 좀 올릴 때 됐나? 개인들을 조금 선동할 때 됐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죠. 네. 거기에 넘어가려나?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건 스탠리는요, AI 서버에 쓰이는 HBM, D램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 이 HBM의 세계시장 점유율이요.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야, 아무도 지금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요. 세계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9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17만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시한 것보다 조금 낮아요. 저는 삼성전자는 한 12만원, 11만원, 12만원 정도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20만원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언제 그렇게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15일 이내에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이제 2차전지 쪽이 아닌 반도체 쪽에 주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나오는 것 같고요.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를 88,000원, 하이닉스를 155,000원으로 목표 주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현실성이 있네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어떤 전망치를 보면은 요 정도 삼성전자 88,000원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155,000원 그다지 멀리 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지금 매수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타이밍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올라주기만 하면 관련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이 좀 나올 거고요. 시장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로 참고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거리가 생각되고요. 매수 포인트가 뭐 조만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시점에서도 매수 의견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참고해서 관망하자,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에서 의사록을 발표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냈다. 맨날 금리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좀 지겨워요. 이거 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진짜 생각 들어요. 진짜 짜증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또 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금리를 자기네들 뭐 정책적인 요소에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꺾이지 않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최대주들이 전량 갖다 팔아먹거나 또는 관련 해당 기업들이 우리는 관련이 없어요 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상한가 계속 밀어버립니다. 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럴 정도로 계속 밀어버리는데, 이것이 테마주의 힘이죠. 네, 테마가 일단은 몰려 들어가면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 흔들림이 생겨날 때 그 틈을 노려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AI 반도체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표주가 제법 높게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뉴스를 보고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렇게까지 지금 매수가 매력적인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나 주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매수해야 된다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고개를 갸뚱해야 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할게요. 많은 전문가들은 비록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는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옳다면 시장도 결국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네. 이건 근데 이제 이건 또 시장과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또 정면으로 네, 이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속임수를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속지 말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속지 말고요. 잘 버텨주시고요. 네, 장이 계속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내 종목이 시장만큼만 잘 움직여주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시장 떨어지는 거요, 금방 다시 올라옵니다. 계속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시장보다 더 과하게 떨어진다거나 또는 논란의 중심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만 아니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보유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들 보고 장중시황 때 다시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장중시황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